자, 올해 미증시가 정말 많이 올랐죠. S&P 500이 요렇게 오르고 그 다음에 나스닥도 요렇게 오르면서 엄청나게 상승장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지금 살짝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은 미국 증시가 버블이라고 생각을 하나요? 엄청난 버블이 꼈다고 생각하나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요즘 그런 얘기들이 나오죠. 예전에 닷컴 버블 때와 비슷한 모습이 아닐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다. 자, 닷컴 버블 때가 2000년도예요. 그 전까지 쭉 오르다가 엄청나게 하락을 하고 그 다음에 금융위기 터지고 여기까지 엄청나게 하락을 보였죠. 자, 금융위기는 별개로 하고 닷컴 버블 때만 봐도 고점 대비 대략적으로 하락폭이 50% 반토막이 났다. 증시가 S&P가 반토막이 났으면 개별 종목들은 거의 7, 8, 90%가 내려갔다는 거겠죠. 지금 AI 때문에 막 올라가는데 이거 닷컴 버블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은 좀 기술적으로 차트적으로 보면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떠신지 한번 듣고 난 다음에 댓글로 한번 의견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쭉 길게 보면은 2008년, 2009년도 세계 금융 위기였죠. 세계 금융 위기 때 엄청나게 폭락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쭉 계속해서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사이사이에서는 엄청난 이슈들도 있었죠. 그죠? 대표적으로 여기 2020년도 코로나 때 급락이 나왔고 코로나 다음에 상승 나왔지만 금리 인상으로 또 이렇게 나왔다가 이제 금리나 기대감으로 올라가고 있는 중이고 자, 그 사이사이에도 급락은 얼마든지 나왔던 사례가 존재를 합니다. 보통 이렇게 급락, 이렇게 급락, 이렇게 급락,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그죠? 자, 몇 년에 한 번씩은 세계 금융 위기가 오든 아니면 단기적인 이슈가 오든 급락은 항상 몇 년에 한 번씩은 나왔었다. 그죠? 자, S&P 500 일봉 차트인데 좀 더 간소화시켜 보기 위해서 주봉 차트로 볼게요. 주봉 차트 역시 길게 보면은 자, 역시 엄청나게 올라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전에도 많이 오르면은 엄청나게 폭락을 하고 많이 오르면 폭락을 하고 많이 오면 폭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번에도 많이 올랐죠. 그죠? 자, 그래서 사람들이 버블이 아닐까? 세계 금융 위기급으로 아니면 닷컴 버블 때와 마찬가지로 엄청난 폭락 마이너스 40%, 50%, 60% 정도의 대급락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며칠 좀 하락을 했지만 크게 보면은 뭐 내린 것도 아니죠. 그죠? 엄청나게 내린 것들 보면은 내린 것도 아닙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엄청나게 거의 수직 상승한 것처럼 보여요. 코로나 다음에 상승장 나오고 그 다음에 한번 조정받고 상승이 나왔던 이 구간 상승률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구간 저점과 이 구간 지금 고점을 이렇게 박스로 표시를 해보고요. 요것과 똑같이 복사를 하나 더 해볼게요. 여기 제일 아래쪽에 표시를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와 여기 상승률과 여기와 여기의 상승률이 같아야 되겠죠. 그죠? 이번에 저점 대비 고점 상승률이 S&P 500 기준으로 약 61%, 약 60%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도 60% 정도 상승률이 나와야 되겠죠. 그죠? 근데 여기 밑에 보시면은 여기까지 고점 때까지 상승률이 332%예요. 약 330%. 똑같은 박스인데 여기는 60%, 여기는 300%입니다. 자, 뭔가 이상하죠. 그죠?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차트는 여기 시간과 가격이 동일한 비율이에요. 똑같이 1년 단위로 끊어져 있고 1000, 1500, 2000, 2500, 3000 똑같은 가격으로 표현이 됩니다. 시간과 가격이 1대1의 비율이죠. 그죠? 이렇게 되면은 상승률에 대한 오류 오차 시각적인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자, 요것을 예전에 알려드린 로그 차트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로그 차트라는 것은 비율을 중심으로 둔 거예요. 예전에 이만큼의 비율이면은 지금도 그만큼의 비율이 동일하게 보인다는 거죠. 그죠? 자, 보면은 시간은 일정하지만 가격은 일정하지 않습니다. 비율대로 올라가거든요. 여기 1000이고 1500, 2000, 2500, 3000 점점 좁아지죠. 그죠? 비율로 본다면 이 비율이 정확하다는 거예요. 좀 전에 똑같은 박스가 완전히 변해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만큼의 박스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비율로 본다면은. 그럼 여기 밑에 있는 것을 지우고 다시 박스 폭을 복사를 해서 아래쪽으로 내려가 볼게요. 여기서 이만큼 상승한 것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번에 상승한 것이. 자, 여기 밑에 다시 보면은 여기서 여기까지가 60%대 동일하죠. 그죠? 비율로 보면은 예전에 닷컴 버블 때 보면은 여기서부터 기준을 잡으면은 고점 때까지 240%, 250% 정도 상승이 나왔고요. 이번에는 저점 대비 50%, 60%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버블일까요? 물론 주가가 아래쪽보다 위쪽에 있으니까 버블로 가고 있지만 닷컴 버블급의 엄청난 버블일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시 오고 좀 전에 일반 차트 대비 최근 상승폭이 상당히 완만하게 변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전 차트는 요렇게 올라갔는데 지금은 그냥 요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냥 올라가고 있는 추세를 따르고 있다는 것으로 보이죠. 그죠? 좀 전에 이렇게 올라갈 때는 하락을 한다면 엄청나게 그 매물대까지 내려갈 것이 50, 60, 70, 80% 내려갈 것이 보였다면은, 자, 이렇게 보면은 추세의 하방으로 본다면 이렇게 정도까지 하방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전체적인 트렌드 라인 추세를 보도록 할게요. 대략적인 추세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 고점, 저항, 여기는 오버슈팅이죠. 그죠? 코로나 때도 오버 하락이었고, 그 다음에 급하게 돈이 풀리면서 너도 나도 돈을 다 버는 오버슈팅이었고, 그 다음에 내려와서 다시 정규 트렌드 안으로 들어와서 트렌드 상단을 맞고 조정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것을 추세 복사를 해서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면은 대략적으로 이런 하방 라인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이 트렌드가 계속해서 유지된다고 할 수도 없고, 이 트렌드 살짝 위, 살짝 아래 정확한 그 부분을 우리가 예측을 할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대략적으로 이런 추세를 타고 간다 정도는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죠? 중심선 하나 더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대략적으로 중간이 이 정도 만들어집니다. 자, 상승 다음에 중심 지지받고 상승 중심 이탈하고 하방, 상승 중심 쭉 올라서 상승 중심 반등 중심 이탈 하방까지, 상승 다음에 다시 중심 지지받고 상방, 중심 지지 반등, 중심 이탈 하방까지, 반등, 중심 지지 상방, 중심 이탈 다음에 하방, 중심 회복 다음에 지지받고 오버슈팅 내려와서 지지 반등, 이탈 하방, 여기 중심 저항, 중심 돌파하고 상방까지 다시 중심까지 가는 중입니다. 그죠? 자, 중심과 대략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60주봉과 중심이 맞닿아 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죠? 자, 그 부분이 대략적으로 전 고점대가 만들어지고 있고요. S&P 500 기준으로 중심까지 대략적으로 한 3%, 4%, 5% 정도의 하락 구간의 여유가 남아있겠죠. 그죠? 중심까지 간다 그러면은 3, 4, 5, 6 여기 하락분의 여유가 남아있다. 우리가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근데 이번에 만약에 9월에 금리 인하가 되고 만약에 실업률이 높아지고 경기 침체가 막 강하든 약하든 그것에 따라서 또 다르겠지만, 그렇게 돼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와서, 자, 여기서 중심 돌파를 했으니까, 자, 일반적인 상승에 대한 조정은 중심을 보잖아요. 그죠? 중심까지 언제든 3, 4, 5, 6% 정도 하방을 나올 수 있다 라고, 요 정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경제가 너무 안 좋아진다 급격하게, 그러면 우리가 최악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죠? 물론 이 트렌드를 깨고 추가적으로 더 내려가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그죠? 자, 하지만 2009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2024년까지 대략적으로 15년 동안 유지하고 있는 이 트렌드를 참고를 안 할 수는 없겠죠. 그죠? 요걸 깨고 더 내려가면 오히려 너무 싼 구간이다, 그렇게 뭐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죠. 코로나 때처럼 너무 급격한 과매도 구간. 그죠? 그럼 중요한 것은 기간이에요. 짧은 기간 동안 내려가느냐, 긴 기간을 두고 서서히 내려가느냐, 요것에 따라서 같은 추세 하방이지만은 하락폭이 다르겠죠. 그죠? 빠른 기간 내려가면 요렇게 뭐 내려간다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뭐 15% 정도 내려가고, 긴 기간 동안 하방을 찍으러 내려간다면은 6%, 뭐 7% 이렇게 돼요. 그죠? 뭐 이렇게 하다가 2, 3개월 급락이 나오면은 뭐 15% 전후반, 긴 기간 1년 정도 충분한 우하향, 횡보성 우하향이 나온다. 이렇게 되면은 6, 7, 8% 이 정도의 하락폭. 하지만 지겹겠죠. 그죠? 빨리 내려가면 공포는 들지만 반등은 더 빠를 것이고. 그죠? 자, 물론 요것은 2008년도부터 시작된 트렌드 라인입니다. 요거보다 더 큰 트렌드 라인도 있어요. 요 트렌드 라인은 여기 보면 대공황 2030년도부터 시작해서 100년간 이어지는 트렌드입니다. 일단 이 트렌드 하방을 알아보기 전에 100년 동안 증시는 상승을 하고 있죠. 그죠? 만약에 15년간의 트렌드를 깨고 내려간다면은 100년 트렌드 하방이 남아있긴 합니다. 여기까지만 내려간다면은 마이너스 50% 반토막이 나겠지만요. 하지만 여기까지 생각하기는 좀 힘들고, 일단 최악만 생각한다면은 이 트렌드 하방을 좀 생각해보면 좋지 않을까. 자, S&P 500 기준으로 봤는데 최근에는 나스닥 기술주가 많이 올랐으니까 만약에 하락한다면은 나스닥 변동성이 심하겠죠. 자, 나스닥도 동일하게 이렇게 2008년도 금융위기 다음에 트렌드를 만들었는데 비슷하게 흘러가죠. 그죠? 상방 계속 맞고 있고 하방 맞고 있고, 코로나 때 오버 하락, 오버 슈팅 나왔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트렌드의 중심까지 이미
맞습니다. 그리고 단기 트렌드의 하방도 지켜줬고요. 여기서 이제 반등으로 들어가느냐, 이제 반등하는 척 하다가 단기 트렌드 하방, 장기 트렌드 중심 이탈하고 하방까지 가느냐, 이제 그 위치에 와 있는 거예요. 그죠? 자, 만약에 하방까지 빠른 기간 2, 3개월 급하게 내려간다. 그러면은 13, 14, 15 이렇게 약 15% 정도의 급락이 나올 수가 있는 거고, 긴 기간 6개월, 7개월, 1년 동안 천천히 횡보가 들어간다. 그러면은 5%, 6% 정도의 하락 구간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기간이 길어지면은 지지부진하지만 하락폭은 작아지고, 급하게 내려오면은 공포는 극대화되고 털린 사람은 더 많아지고, 내가 가진 종목이 있다면은 손실률은 엄청나지만 대신 반등은 빠를 수가 있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오늘 내용이 여기 하방까지 내려간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여기서 반등을 할 수도 있고 추가적으로 더 내려갈 수도 있고, 그 기간이 짧으면 이렇고 기간이 길면 이렇다. 만약에 최악이 온다면 최악의 상황은 어떨까라는 생각 정도는 하고 있어야 내가 어떤 대응이라든지 어떤 전략을 세울 수가 있겠죠. 그죠? 여기서 바로 반등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혹시 모를 사태가 온다면 최악의 상황이 어디까지 나올 것인가 라는 시나리오를 한번 세워보고 거기에 대한 대응에 대한 전략을 세우는데 참고를 해보자는 취지니까 이 취지를 잘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이 나스닥 트렌드 중심에서 다시 상승 추세로 바뀔까요? 아니면은 깨고 하방까지 한번 찌그러 내려갈 것 같나요? 여러분들의 생각도 한번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 같은 경우는 미증시 반등이면 같이 반등 구간, 그 다음에 이탈한다면 같이 이탈 기간, 만약에 하방까지 내려간다면 그 하방까지 기다리기, 하방에서 반등 나오면은 코스피도 반등 기대, 그 기간을 동일시 보면서 전략을 채우면 되겠죠. 그죠?